2020년 기준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 집은 내가구당 한 집이라는 통계 결과에 따르면 이제는 애완동물을 넘어서 가족처럼 늘 함께한다는 반려동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을 생각하면 강아지와 고양이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댕댕이, 양양이 이런 애칭만 들어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낌이 들어 사르르 미소가 지어집니다. 유튜브에서도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며 사람과 서로 교감하는 일상적 영상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부르면 달려오거나 안돼, 선, 기다려 이런 단어를 말하면 그에 따른 행동을 하는 똑똑한 모습에 감탄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과 감정을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주인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아기들에게 다치지 않게 하려 조심조심 행동하며 혼날 때는 시무룩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반려동물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고 또 한 명의 가족으로 생각하며 함께 생활합니다. 반려곤충. 곤충도 반려동물로 생각하며 키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곤충은 다른 동물들과 다른 여러가지 매력들이 있는데요. 곤충은 외형적으로 독특하고 아름다운 것이 큰 특징이며 크기가 작아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털이 많이 날리지 않고 사육 시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사마귀, 나비 등 직접 키우며 곤충들과 교감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곤충도 강아지, 고양이처럼 훈련이 가능할까요? 곤충도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까요? 훈련과 교감은 결국 지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능이 높을수록 학습 능력과 이해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곤충은 지능에 의해 생각하며 행동하기보다는 본능에 의해 행동합니다. 본능에 의한 행동은 생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먹이를 찾거나 천적으로부터 몸을 피하거나. 곤충의 본능은 정해진 루틴이 없이 무작위적으로 움직이는 무방향 운동과 어떤 자극을 받아 그 자극에 의해 움직이려고 하는 주성으로 나뉘어집니다. 특히 주성은 여러 자극에 의한 행동이 정해져 있습니다. 빛, 화합물질, 물, 바람, 중력, 온도 등의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으로 모여들거나 자극의 반대로 움직이는 행동을 합니다. 어두운 가로등에 날아드는 나방은 빛을 향해 날아가는 주광성, 물이 있는 곳으로 찾아 날아드는 소금쟁이는 주수성,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날아가려고 하는 잠자리는 주풍성,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무당벌레는 주지성. 각 곤충들마다 느끼는 자극은 다르며 모두 생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장수풍뎅이를 나무에 올려놓으면 나무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아도 위쪽을 향해 올라가려고 합니다. 사슴벌레도 마찬가지로 위쪽을 향해 올라가려는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중력의 자극을 받아 행동하는 주지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행동하는 음성 주지성입니다. 참나무 수액을 먹기 위해서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야 하는 먹이에 대한 생존 본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당벌레 또한 음성 주지성으로 식물 맨 꼭대기 새순에 주로 모여 사는 진딧물을 먹기 위해 위로 올라갑니다. 무당벌레를 시소에 태우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시소를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풍뎅이 애벌레는 중력 방향으로 행동하는 양성 주지성을 가집니다. 발효톱밥 위에 애벌레를 올려놓으면 애벌레들은 금세 톱밥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톱밥 아래로 몸을 움직이면서 먹이도 확보하고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찾아갑니다. 곤충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핸들링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곤충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다른 반려동물처럼 행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곤충에게 훈련을 시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곤충의 주성에 대한 행동을 훈련의 결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히려 우리가 곤충의 특성을 이해하며 그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반려곤충의 행동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과학문방구의 멀더였습니다.